모든 물건 동안에 가꾼다든지 뭐 돈만 없어지면 막 딸이 가져가고 며느리를 가져가고 소녀 가져가고 막 그러는 게 이제 치매 초기 현상인데 남자는 성적인 거예요. 며느리를 갑자기 껴안는다든지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렇게 한다. 그게 치매 초기예요. 치매 초기. 흉악범이 아니라 치매 걸려가지고 치매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간층이라는 것은 욕망이 억압되죠. 욕망이 억압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성격이 여러분 어디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가학적, 공격적. 그런데 심층하고 중간층, 이 심층에서 욕망이라는 게 완전히 충족되어 있을 때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정의로워요. 자유롭고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막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심층이 표피층으로 바로 연결되면 어때요? 사회는 절대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일조가 있고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일조하고 혼자 못 쓰는 건데 왜 감정이 심층?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거 무슨 일이냐? 공동체적이고 남을 위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욕망이 다 억압되기 때문에 중간층을 통해 갖고 표피층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중간층에 있는 각종 공격적인 것도 숨겨버려요. 표피에서. 내가 막 굉장히 온화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사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다가 어때요? 이 중간층이 경제적 억압을 해갖고 박치면에 표피로 올라와가지고 커다란 운동으로 만들어져. 그게 파시.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성적이나 먹는 거 그리고 욕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어야 되죠? 먹는 것도 어때요? 미래가 확실해야 되죠? 불안하면 안 되죠? 계속 내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를 포함해서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망이에요. 안정적인 삶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 이게 경제적인 억압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중간층에 있는 공격적이고 자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적은 어떤 당이 나타나요. 당이 나타나고 자극할 때 뭘로 자극해요? 인간이 가장 자극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대중은 과학적 사고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지금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거의 대답을 못해요. 왜? 자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민해본 적.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당에 누가 뭐를 한다 그러면 신비적으로 믿어요. 내가 광고한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날마다 해방적 기본소득이에요. 뭐를 해방시키거든. 광고하는 나라는 그냥 야자하는 사회예요. 뭐를 해방시키거든? 뭐를 해방시키거든? 그래서 뭐해서 뭐를 해방시키거든? 여러분 가장 그 신비적인 게 노동 해방이에요. 그리고 노동운동, 노동자운동이지 노동운동이 없어요. 노동 해방이에요. 그럼 노동 해방은 뭐를 어떻게 해방시킨다? 어떤 미래 어떤 사람 노동 해방을 구체적인 얘기가 뭐예요?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럼 정답 어디부터 지면 되죠? 뭐예요? 노동 해방은 뭐예요? 막스가 임금 노동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임금 노동 해방은 어때요? 노동자들이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노동 해방이에요. 그리고 프리바티제이션으로는 민영화예요. 어차피 국영기업은 다 국민 세금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민영화예요. 사유한데 계속 민영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민영화? 국민 민자잖아요. 그게 민영화? 우리가 하는 거네. 좌파들도 똑같다는 거야. 그게 철저히 사유화되는 거야. 사유화. 인식을 못한다. 언어가 여러분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옆으로 세면은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여기 시스템하고 삶의 공간을 나와요. 사람이 육할 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데 시스템은 돈하고 권력이죠. 머니하고 파워. 여기는 소셜한 거지.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 시스템이 점점 삶의 공간을 식민화시켜요. 그러니까 가족도 돈하고 권력이십니다. 친구가 믿어. 교회도. 이 사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 식민지한 삶의 공간을 탈식민지화시키고 시스템까지 자기들이 식민지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의 민주화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원활함. 그래서 의사소통의 원활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선생님 그런 거예요. 무슨 퇴를 하거나 이런 거 어때요? 걔도 약간 지혜에 따라가고 좀 다르죠? 호칭에 따라가지고 호칭을 갖다가 언어를 갖다가 높이고 같이 높이든지 같이 낮추든지 이렇게 하라. 그래야지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라는 게 미치는 영향, 일상적인 언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이슈들을 만들 때 진짜 구체적인 이슈를 만들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과학적 사고를 없애고 신비적 믿음을 잡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 이런 거예요. 우리 노동당에도 어때요? 단결이 안 돼요. 적이 있어, 공통의 적이 있어. 다 단결이 잘 되죠? 똑같은. 그래서 우리 게르만 쪽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게르만족의 아리아족의 공통의 적을 만들어요. 유대인이 선택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대인이 전체적으로 안 좋게 봤죠, 사람들이.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유대인이 선택돼갖고 유대인이라는 디아더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아리아족으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인종이 나오죠? 인종이 커져서 민족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결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인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대인이 게르만족의 피를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히틀러가 나이트 중에서 뭐라고 써나오면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성병이 매독이에요. 매독은 유대인 고유의 질병이다. 그럼 그게 순식간에 과학적으로 그런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싹 져. 그냥 터져. 그냥.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 이제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어떤 독일 여자가 유대인 남자랑 잠을 잤어.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뉴른베르그가 나치의 본인가요? 뉴른베르그 술집에서 만들어진 게 나치예요. 몇 명이서 술 먹다가 우리 그거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고 금방 권력을 잡은 건데 몇 년 만에 뉴른베르그 시청 앞에 여자가 이렇게 남자가 서 있어요. 독일 여자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독일 여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써갖고 있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신문에 나는 오늘 2시부터 그런 애들 거기 써 있을 거다. 뭐라고 나는 유대인과 잠을 잔 발전한 암캐시라고 써요. 몇 시간 동안. 그게 법이고 그게 이제 처벌이에요. 그럼 독일 사람들이 이걸 아무런 죄책감 이런 거 없이 이러고 지나가. 인간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SS 여러분 아까 SS 했죠? SS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25시라는 영화 보시는 거예요. 25시 소설 아시죠? 한번 재밌게 보세요. 이거 2차 대회 때 그 인종의 편견이 그런 건데 아무튼 SS에 들어오려면은 그 당시 여러분 SS는 순수한 자기들 연구에서 만들어낸 순수한 아리아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SS의 40%는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나는 아리아식 그래서 이 SS가 러시아 쪽에 소련 쪽에 잡히면 무조건 직결처리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조건 미군한테 잡히려고 그랬고 잡힐 때 항상 군복을 갖다 SS를 띵걸리고 어깨 죽기를 싫으니까 그러면 여자애들 어때요? 피부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RH 무슨 이상한 형의 피가 있거든요. 그 피를 가진 사람만이 SS를 들어오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인터넷 가끔 보면은 뭐 많잖아요. 흉노리 해갖고 우리나라에 8개 인종이 섞여 있는 건 아시죠? 최소한 지금 더 섞였고 근데 이게 실제 통하는 이 민족주의. 아까 얘기했죠. 나치오날의 조치할 때 내셔널 소셜리즘이라는 뜻이 아까 독일어로 내셔널 소셜. 이 민족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 게르만족의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먹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경제적인 지식을 갖다 합리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아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듯이 과연 노동당이나 좌파들이 권력을 잡으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세계 시장에서 진짜 일자리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들 수 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한가?
저런 나라 얘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거의 완전 고용이었고, 전쟁 때 스웨덴은 참전 안 해요. 스웨덴의 가장 커다란 그 자연에서 준 큰 혜택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스웨덴들은 뭐 생각나요? 스웨덴에서 우리나라에 크게 들어와 있는 스웨덴 국적이죠. 거기서 만들지도 않지만 일단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큰 기업이 뭐예요? 니케요. 또 나는 굴러다닌다는 뜻의 자동차 회사 어디에? 아이롤, 볼보. 볼보는 나 굴러다닌다는 뜻이에요. 왜? 라틴어로. 뒤에 뭐예요? 쇳덩어리하고 목재가 엄청나. 근데 전쟁 때 엄청나게 폐허가 되겠죠? 재건을 할 때 스웨덴은 완전히 버려요. 70m 쪽까지. 취업자가 생기면은 스웨덴 뒤는 전부 다 팀들어 산이죠. 다 공무원으로 고용해요. 걔들도 뭐예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거든요. 산지기에도 공무원 5급이면 똑같이 5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충분한 파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14일주의 모델이에요. 그러다가 70대 초반에 재건 끝나고 경기가 안 돌아지니까 삭겨요. 세계장에서 돈을 못 가져가요. 그걸 맨 먼저 스웨덴 모델을 이게 노동자들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산업에서 그 애들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노조 하나, 경영자 집단 하나예요. 총연맹. 그래서 애들이 서로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예요?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코오퍼레이티브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런 회의를 할 때 정부도 들어가죠? 그거는 독일 모델에도 그거는 네오코오퍼레이티브입니다. 정부까지 들어가면 정부는 개입을 안 해요. 시대 같은 데는. 그래서 만들어지면은 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항상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노동당이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법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어떤 법까지 만들어진지 아시죠? 이런 법까지 만들어요. 지금 그게 폐기됐는데 걔들은 크론을 써요. 어느 일정한 이상의 기업이 수지 계산을 해갖고, 그러니까 결산을 했는데 일정한 이상의 돈을 벌잖아요. 순이익의 20%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노조한테 넘기는 거 있었어요. 자본가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몇 년이 10년 있으면 이게 내 회사가 아니라 노조 회사거든.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이건희,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벌 집단 있죠? 정경련에서 스토리를 해서 데모를 해요. 그 법안 폐기시켜요. 그런 적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면 상상을 못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다가 노조에서 왜 끼느냐? 철강 산업은 장사가 잘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저건 아시죠? 이 코퍼레이티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 시간하고 임금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해갖고 그냥 강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저거를 못 올려주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데는 평균 자기는 10%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결정은 8%밖에 안 난 거예요. 우리는 10%를 충분히 올려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쟤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갖고 노조 한 군데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경영자들은 그 니들 따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래서 4개로 갈려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직까지도 일자리. 과연 일자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창출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 일상도 바꾸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창출한 일자리보다 스마트폰 때문에 아니면 스마트폰 기술 때문에 없어진 일자리가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락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본주의의 어떤 법칙성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해서 어때요? 막스가 얘기하면 구조적 대량식 기업이 일반화될 수밖에. 계속 인간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거예요. 왜요? 자본가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구멍가게를 하나 내셨어요.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 저도 바로 옆에 이마트 가서 봤어. 그 옆에는 또 이 새끼들이 무슨 엑스프레스 뭐죠? 어디서 하는 거지? 큰 마트인데 동네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들어왔어. 미치죠. 여러분 너무 착해 내가. 근데 내가 그런 게 못 들어오는 가난한 동네에서 내가 그 조그만 구멍가게를 냈어. 애들 막 코올리게 애들 막 날마다 먹고 싶어서 앞에 있으면 날마다 나눠서 그냥 어떻게 막스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당도 그렇고 자본가가 착해지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스는 자본가를 뭐라 그래? 자본가에 대해 무슨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박준조 출판사에는 공산주의 선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처음에는 48년에는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내요. 에미스하고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당을 떼버려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는 참 없어요 원래. 그 내용도 당이 아니고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서 막스가 계속 부르주아지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르주아지들 뭐라 그래요? 파이오니어 선구자들. 뭐 하는 선구자들?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선구자. 근데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은 어때요? 지금 같은 더 계속 발달하면 자본가들이 필요 없는 부르주아들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오는 거야. 그래서 막스는 부르주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막스는 자본가를 뭘로 보냐면 자본이 인격화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패한 자본가들만 보는 거야. 우리는 막 납득만 하는 자본가들 있죠. 막 그 회사 돈을 갖다 지도처럼 유용하고 그건 범죄행위지. 우리가 막스가 얘기하는 부르주아지 자본가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본가들은 회사를 경영하고 이윤을 많이 내도록 계속 경영 활동을 하는 사람. 물론 슈페터로 오면은 자본가하고 경영자가 나뉘어요. 자본가는 그냥 돈만 되는 사람이고 경영자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는 사람. 말하자면 이건희는 자본가고 누구죠? 잡스 같은 애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가 하는데 막스는 그런 분리가 없어요. 분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신비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모든 것들에 자꾸 믿는 거. 그리고 그게 굉장히 대중들이 그런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저도 딴 데서 그런 얘기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래요. 나는 박근혜가 그 밑에 있는 멤버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봐요. 쫙 불을 지르고 임금 피크시해라. 그래야지 청년들한테 일자리 난다.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걸 욕할 수는 있어요. 욕할 수는 있는데 당 차원이나 어떤 조직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날마다 정규직을 올려주라 그러면서 제가 쓴소리 많이 하죠. 과연 그렇게 올려주라고 하는 조직들은 자기들한테 고용된 애들 정규직을 해갖고 월급 제대로 주고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엄청나게 지금 생산력이 높아졌죠? 여러분도 보면 알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알겠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뭐예요? 음마 아파트였어요. 10층짜리. 거기 막 구경 가고 그랬어요. 말죽거리부터는 아직 포장도 안 되고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있죠? 거기가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60층, 80층까지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안 올리죠. 건설산업의 기술력이라는 게 생산력이 상상도 못하게 발전. 충분히 지금 빈집 가지고 노숙자들 해결되죠. 먹을 거 어때요? 넘쳐나죠.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10시 넘어가고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은 고기 먹고 싶으면 막 가서 막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니죠? 딱딱딱 한 바퀴 돌고 또 내려가 있어요. 그래도 안 팔리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뚝배기 불고기 많이 먹죠? 그걸 나눠갖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오면 하나씩 넣어갖고 끓여주는 거예요. 무지할 걸까 봐. 남아서 여기 줘서 남아.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지금 가장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막시즘으로 가면은 지금의 생산력의 발전에 생산 관계가 많은 게 좋아하지 못해 보이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 거죠? 인천시라고 딱 한번 내는 거예요. 인천시 지금 빈 아파트가 몇 개인데 가난한 사람 빈층이 어떻다? 응? 인천시에서 송영길 날마다 야마야마 욕하지 말고 인천시랑 욕하지 말고 가서 구체적으로 인천시 지금 빈 아파트가 얼마인데 빈층에 사는 사람 얼마다?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청에서 그거 사라. 그리고 싸게 임대해라.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해라. 그랬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겠어요? 아파트 안 팔, 못 파는 자본가들이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서서히 생산력의 발달에 생산력이 좋은 거야. 자본가들이 이런 거야. 야, 지금 내가 혼자 다 먹었다가 내가 망하는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신비주의인 것뿐만 아니라 그 실패한 것들에 대한 어떤 미련도 있지만 딱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권력 잡으면 세상이 한꺼번에 변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신비적인 믿음이었어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고 도대체 몇 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아시죠? 30년 후반까지 전쟁. 계속. 그리고 날마다 뭐라 그래요? 스탈린하고 막 마오하고 막 김일성이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한다. 조국이라는 게 아니고 막스 이론에서는 사회주의는 건설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안 돼갖고 사회주의를 이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행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사회주의 노선도 자꾸 박근혜가 사회주의라서 노인들한테 돈 줘요. 일본의 아베가 사회주의라서 막 그 노인들한테 막 공갈도 하고 돈 쓰라고 난리나요?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성숙해요. 그래서 신비적인 믿음, 뭐를 하면 대부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이빨의 소리를 하지만 왜 자꾸 중앙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구체적인 이런 막 대중들이 여러분 이명박 찍으면 어떻다고 생각해서 젊은 애들 옛날에 수업 시간에 물어보고 이명박 찍어서 160명 수업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연대들인데 야야 내가 수업 시간에 내일이 선거일이야 누구 찍을 건데 하고 다 눈 감아보라고 했더니 제 수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명박 직장은 내가 10명도 안 돼서 160명 왜 너 찍고 나니까 거기서 80명 찍은 거 아니에요. 응? 이명박이 뭐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때 경제 안 좋은데 경제 됐다. 그리고 막 조선일보에 날마다 어디 히틀러가 뚫어놓은 독일의 운하야가 막 찍어. 사람도 어때요? 와 제가 대통령 되면 근데 어때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이런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을 갖다가 더 세워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겠죠? 자동차가 팔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세워야 돼요? 직접적으로 소비가 안 들어오는데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운하다. 그래서 막 미친놈이 강에다가 막 세멘트 갖다 발라고. 그건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제가 선생님 들은 분도 있겠지만 환경단체에 있는 애들이 그거 막 한참 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야 니들이 맞겠냐? 사진이나 잘 찍어둬라. 10년 20년 있으면 도로 환원시킬 거다. 그것도 또 하나의 다이나믹이거든요. 자본주의가. 부수는 작업도 이제 돈이 들고 막 노동력이 투입될 거 아니야. 그 대신 그때하고 니들 다 잊어버린다. 그때 어떤 놈이 있는지 그대로 사진 찍어둬라. 주변. 그런 것도 많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자꾸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머릿속에 노동사회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동사회가 뭔지 아시죠? 내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임금을 받아갖고 내 아이 노동력과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노동력을 하고 계속 불안해요. 노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일자리를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실업자 운동하는 애들 뭐라 그래요? 프랑스 실업자 운동의 총 대장이 이름이 아기똥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데 이름이 진짜 아기똥. 옛날에 우리나라 한번 입국했다가 거부대가 겨우 끌고 들어가고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걔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 강연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프랑스 실업자 운동이 가장 간단한 건 이거다. 일자리는 100만 개인데 일하려는 사람은 150만 명이다. 50만 명은 놀아야지 니들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놀라니까 네가 일하니까 내는. 그래서 논리 간단해. 그렇지만 그 간단한 논리에 엄청난 것이 숨어져 있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실업 일자리 문제를 갖다가 청년하고 그 장년층에 무기 없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몰아가는 은근히. 그러면 장년층이 없어지면 청년층이 막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막 언론에서 만들어. 근데 과연 이 노동사회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근데 대중들이 그런 부분을 콕 찔르는 거예요. 정권을.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뭐 인천 뭐 시장이 되면 일자리 창출하겠다. 근데 계속 속아. 일자리는 커요. 이 뭐예요? 미래의 노동 형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예요.
비정규직 형태고 앞으로 미래 노동은 다양한 거예요. 내가 취미가 몇 개여서 어떤 날은 전국자산 공정해보고 어떤 날은 뭐 테레비 단독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어때요? 내 기본적인 생존은 풍요롭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가 이렇게 원시사회는 풍요 속의 빈곤이었어요. 아니 빈곤 속의 풍요. 왜요? 같이 먹고 같이 먹고 어린이날 멧돼지 잡아보면 정말 배워요. 뭐 못 잡았어. 그때는 여성 노동에 더 의존했던 거 아시죠? 남자는 큰 동물을 잡았지만 여자들은 채취하고 물고기 잡기 이랬기 때문에 먹이를 잡아올 확률이 여성 노동이 훨씬 커요. 그럼 남자들이 한번 잡아보면 실컷 배우는 거. 빈곤하지만 풍요로운 같이 먹고 같이 해보는 거니까. 케인즈가 자본주의를 뭐라 그래요? 풍요 속의 빈곤. 막스는 풍요 속의 풍요라고 해요. 막스는 자본주의를 갖다가 모순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모순적이라는 건 뭐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 있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예요. 모순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막스는 어떻게 보면 막스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을 갖다가 뭐예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를 건설하시는 사회주의를 이해하시는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죠. 자본주의가 무섭고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하지만 막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거의 데카르트 해결의 철학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막스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막스 짜놔가지고 뭐 환경 이런 거 하는 데는 쌩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 막스는 환경이 전혀 악화하는 적이 없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억압된 욕망, 억압된 욕망에서 오는 이런 중간적인 자학적인 공적성들 있죠. 이걸 갖다가 올바르게 끄집어내가지고 경제적 위기에서 다른 거에 대한 유대인이나 아니면 다른 세계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그런 권력을 잡아.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또 히로부미 알죠? 이또 히로부미. 혹시 그러면 아카마츠라고 아는 분 있어요? 아카마츠. 하나의 아카마츠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은 들어봤죠? 그 개념을 처음 만든 게 아카마츠라는 그리고 동아시아에 엄청난 거를 만들려고 했죠. 일본이 이게 뭐예요? 대동아공영권이죠. 대동아공영권의 총 우두머리가 카나메 아카마츠요. 싱가포르에 1941년부터 가서 대동아공영권 진두지휘예요. 전범으로 잡혔는데 무지로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80몇 살까지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1896년도생인데 90살 넘게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살다가 그 사람이 키운 제자들이 소위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들이 그 주류예요, 주류. 원래 막시스트였는데 인생 살아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나고야의 아주 가난한 쌀집 아들이었는데 막스를 공부해갖고 막스의 공부장인 도에서 공부해서 베를린에 와서 공부를 해요. 베를린에 가서 공부하다가 하이데베르 가서 공부하다가 보스턴 하버드로 가거든요. 하버드 가면서 어디를 들리냐면은 이 사람이 막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런던에 막스 무덤을 가요. 그 막스 무덤 하나 보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1910년대 20년대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뭐 런던 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런던 비행기 타고 2시간 이게 아니에요. 배 타고 한참 걸려요. 또 가서 막스 그 무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라. 그래서 자기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보스턴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수학적 걸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이 카나메 아카마츠한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게 칼 하우스호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전범으로 구속이 돼요. 전범으로 구속이 되는데 판결 하루 전에 와이프하고 건조로 자살을 해요. 건조로 자살하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2명이 히틀러 암살 작전을 암살하려면 시도가 몇 번 있었죠. 거기에 개입돼서 2명 다 총살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뭔가면 이 지구가 아주 나눠져 있는 거야.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는 한 국가에 생존 가능해 못해요. 못하죠. 원료도 있어야 되고 소비시장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팽창하죠? 팽창하는 거 어때요? 서로 부딪히는 거야.
전쟁도 하고 난리가 나요. 이 사람 생각 느끼는 건 뭔가면은 거대한 경제 공간을 만들어. 크게 만들어갖고 이 안에서 생산, 소비, 원료 모든 것들이 완전돼 있어요. 지금. 하나의 커다란 경제 공간을 만들어. 그런데 설계를 하는 거예요. 바쿠의 석유와 폴란드의 식량과 완전 무슨 말인지 로츠강의 석탄과 다 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은 초국적 자본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 통일된 세계를 만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 구상만 했을 뿐인데 나치들은 모욕을. 그래서 여러분 알죠? 문화산맥을 중심으로 일본 이쪽, 독일 이쪽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론에 의하면은 왜 영국하고 미국을 처음에 안 건드리냐? 영국은 대륙하고의 경제 강화가 없으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륙부터 완전히 하고 봉쇄를 시키면 옛날 나폴레옹 대륙 봉쇄시켰듯이 봉쇄를 시키면 영국은 자본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처음에 군사적으로 치지도 않는 그냥 고사작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나와요. 대동아공영권도 이중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대동아공영권의 가장 높은 이데올로기가 뭐였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의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허구적인 것 같지만 어때요? 굉장히 물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죠. 민족주의 그럼 민족이라는 실체 아세요? 그러면? 왕이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되게 막 왕하고 민족하고 연결시키는 게 커요. 무슨 인종가 누가 뭐 삼전도에서 머리 박았잖아요. 머리 박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까지 들려야 된대 이게 소리가 꽝꽝 소리가. 근데 그러니까 뭐 세 번 이렇게 툭 친 게 아니라 이게 핏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게 민족의 치욕이라고. 민족의 치욕이지 그 민족의 치욕이에요. 걔만 알았지. 뭐 제주도에 사람 관심이 있겠어요. 괜히 세금이나 얻어가는 거지. 아무 거나 나고. 솔직히 한 생각이 있어요. 민족이 굉장히 원래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여기서 뭐 표시하는 이게 로기가 독일 영어로 로지예요. 여러분 소시올로지가 뭐예요? 사회학에서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학문으로 시작된 게 원래 이데올로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상상, 생각 이런 걸 가리키지 않으면 혁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말하자면 그런 국어처럼 그런 과목을 만든 거예요. 그럼 과목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르쳤겠지. 근데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왕권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폴레옹을 막 비난해요. 나폴레옹이 맞불을 놓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허상, 호구를 얘기하고. 그런데 막스가 이걸 정리하면서 보통 정치학에서는 이데올로기 그런 허상, 허구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원래는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중되면은 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갖다가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물질적인 힘으로 얘기해요.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강력하게 작동하고 그게 뭘로 나와요?